아파르테이트에 관한 가슴 아픈 사실들. 1948년부터 1994년까지 남아프리카 공화국에서 시행된 아파르테이트 기간 동안 인종차별은 법과 법원에 의해 허용되고 지켜졌습니다. 전적으로 백인으로 구성된 정부는 다른 인종이 살아야 할 장소를 정하고 공공시설의 분리를 강제하며 백인과 나머지 인구 간의 접촉을 억제했습니다. 인류가 인종차별과 싸움을 계속하는 가운데 남아프리카의 아파르테이트에 대한 덜 알려진 사실들을 소개합니다. 아파르테이트 정부는 흑인만 죽일 수 있는 박테리아를 실험했다. 1998년 남아프리카의 생물학 무기 프로그램 전 책임자인 다한 쿠세는 아파르테이트 정부에 대한 대규모 폭로를 발표했습니다. 그는 정부가 흑인을 다치게 하거나 죽일 수 있는 박테리아 형태를 실험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정보는 런던의 남아프리카 대사관에서 온 알려지지 않은 과학자로부터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넬슨 만델라는 아파르테이트에서 남아프리카를 이끌었다. 넬슨 만델라는 수십 년 동안 흑인을 억압해온 차별적 사회 구조에서 남아프리카를 이끌었던 주요 인물 중 하나입니다. 그는 감옥에 있는 동안에도 아파르테이트에 맞서 저항을 계속했습니다. 1994년 그가 석방된 후 그는 남아프리카의 첫 번째 흑인 대통령이 되었습니다. 아파르테이트 기간 동안 연필 테스트가 시행되었다. 남아프리카에서는 인종을 판단하기 위해 연필 테스트가 실시되었습니다. 사람의 머리카락에 연필을 꽂고 머리를 흔들라고 했습니다. 연필이 그대로 남으면 그 사람은 흑인으로 간주되었고 연필이 빠지면 유색인종, 떨어지면 백인으로 분류되었습니다. 지미 카터에 따른 아파르테이트 시위에서 두 번 체포되었다. 전직 대통령 지미 카터의 막내딸인 에이미 카터는 브라운 대학교에 다니던 중 아파르테이트 시위에 참석하다 두 번 체포되었습니다. 그녀는 청소년 시절부터 인종 분리에 대한 정치적 입장을 굳게 지켰습니다. 아파르테이트 기간 동안 혼혈 결혼이 금지되었다. 1949년 남아프리카 의회는 혼혈 결혼을 금지하는 법안을 제정했습니다. 이 금지는 1985년 6월까지 지속되었습니다. 아파르테이트 시대에는 서로 다른 인종 간의 결혼이 심하게 억제되었으며 유명한 남아프리카 코미디언 트레버 노아는 자신의 부모와 함께 길을 걸을 때 사람들이 그들이 함께 있다는 사실을 모르게 하려고 서로 다른 길을 걸어야 했던 경험을 이야기합니다. 존 레논은 아파르테이트 시위자들의 벌금을 대신했다. 1970년 남아프리카 럭비팀이 스코틀랜드에서 경기를 할 때 한 무리의 시위자들이 아파르테이트의 종식을 요구하며 경기를 방해했습니다. 96명이 체포되었고 비틀즈의 가수 존 레논이 그들을 위해 보석금을 냈습니다. 그 4년 전 비틀즈는 가수의 예수님에 대한 발언으로 남아프리카 방송공사에 의해 금지되었습니다. 필리핀 사람들은 남아프리카의 아파르테이트에서 흑인으로 간주되었다. 역사적으로 백인들이 필리핀 사람들에 대해 가진 인식 때문에 그들은 흑인으로 간주되었습니다. 그 결과 그들은 분리되어 흑인 남아프리카인을 위한 반투스탄에 거주해야 했습니다. 남아프리카의 아파르테이트는 캐나다의 보호구역 제도와 유사하다. 남아프리카와 캐나다는 모두 영국 식민지였습니다. 흥미롭게도 남아프리카의 아파르테이트는 원주민을 분리하기 위해 고안된 캐나다의 보호구역 제도에서 주로 차용되었습니다. 남아프리카의 아파르테이트에서 제정된 대부분의 법률은 10년 전에 캐나다에서 사용되던 것들이었습니다. 북한은 남아프리카 아파르테이트의 가장 큰 반대 세력 중 하나였다. 많은 출처에서 쿠바가 남아프리카의 아파르테이트를 타파하는 데 지원했다고 하지만 북한의 역할에 대해서는 거의 언급되지 않았습니다. 북한은 남아프리카 국민회의 즉 만델라의 정당을 지원했을 뿐만 아니라 남아프리카 게릴라 전사들을 훈련시키기도 했습니다. 북한은 엔지니어, 의사 및 고문을 보내 이들을 도왔습니다. 두 명의 백인 부모에게서 흑인 여성이 태어났다. 남아프리카에서 인종 분리가 극심했던 시기에 산드라 레잉은 부모, 조부모, 증조부모가 모두 백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흑인으로 태어났습니다. 이 유전적 복귀는 세계의 다른 지역에서는 문제가 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불행히도 남아프리카에서 발생했습니다. 산드라는 인종 분리를 직접 경험했고 결국 백인보다 흑인과 함께하는 것이 더 편안해졌습니다. 아파르테이트는 핸드릭 페로워드에 의해 창조되었다. 아파르테이트는 국가당에 의해 채택되었지만 그 아이디어는 핸드릭 페로워드가 구상했습니다. 그는 암스테르담에서 태어나 남아프리카로 이주하여 교수로 활동했습니다. 그는 아파르테이트의 두뇌였으며 법안이 통과된 후 원주민 업무 장관으로 임명되었습니다. 샤프빌 학살 사건이 아파르테이트 중에 발생했다. 1960년 3월 21일 약 7,000명의 남아프리카인이 트란스발주 샤프빌의 경찰서로 행진했습니다. 그중 69명이 무차별적으로 사살되었으며 이는 샤프빌 학살로 불립니다. 이 시위는 아파르테이트와 억압에 반대하는 것이었습니다. FW 클럭은 아파르테이트에 대해 사과한 첫 번째 대통령이다. PW 포터와 다니엘 말란 전 총리는 아파르테이트를 적극 지지했지만 FW 드 클럭의 개입은 아파르테이트 지지자와 저항자 간의 협상을 가능하게 했습니다. 그는 아파르테이트 법을 폐지하고 ANC 및 기타 반 아파르테이트 정치단체를 합법화했습니다. FW 드 클럭은 아파르테이트의 영향에 대해 사과한 첫 남아프리카 대통령이기도 했습니다. 아파르테이트는 유엔에 의해 인류에 대한 범죄로 선언되었다. 1973년 유엔 국제협약은 아파르테이트를 인류에 대한 범죄로 선언했습니다. 따라서 이는 모든 국가에서 금지되는 국제법으로 분류되었습니다. 이는 노예제 및 집단학살과 같은 범죄에 포함됩니다.